오케이. 자, 수열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가 뭘까?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보니까 극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x가 a로 간다 이렇게 어떤 실수로 보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양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정의역이. 근데 수열은 이렇게 띵띵띵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n이 3으로 갑니다. 이런 게 많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또 심지어 자연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 그래서 앞으로 미적분에서는 굳이 리미트가 나오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밑에 굳이 안 쓸 겁니다. 그냥 n이 무한대로 간다가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모두 동일했었음. 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극한의 분배 법칙 해놓고 이건 fx, gx로 말하면 수투랑 똑같은 거고 an, bn이니까 수열인데 동그라미 1, 2번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지. 극한은 분배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언제만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 위에 적혀있는 가정이 중요하죠. 각각이 뭐 해야 돼? 각각이 수렴할 때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었다. 뭐 이거는 수투 문제 풀면서 아주 많이 체득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시작해볼 건 칠판 필기 시작해볼 건 02의 2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부터인데 약간 수투랑 처음엔 느낌 비슷합니다. 자, 일단 뭐부터 리마인드를 해볼 거냐면 부정형이라는 것과 정형이라는 것부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민준아, 정형, 부정형이 뭐야? 정형은 딱 봤을 때 맞아, 딱 봤을 때. 그래서 정형은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고, 반대로 부정형은 직관적으로 이게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식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친구였어. 뭐 예를 들면 정형의 대표적인 예시들, 무한대 분의 상수 정은 어디로 가냐? 0으로 갈 것이다. 뭐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무한대로 가겠네 등등 충분히 직관이 발동하는 것들이었고, 부정형이 총 수투에서 4가지가 있었지. 지현아 뭐냐? 미안. 보현아 뭐냐? 0분의 0 이게 다 이 정어 때문이야. 0분의 0 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수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수투라고 하지 말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다항식이었으면 뭐 인수분 해가지고 약분 또는 분모에 0 되는 인수가 2개 있으니까 분자에도 인수가 2개 있어야 돼. 이런 인수정리 틱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미분계수로 해석도 가능하고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했었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미적분에서도 2단원 넘어가서 지수로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은 또다시 0분의 0꼴이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서 결국 0분의 0이 안 나와. 그래서 이 형태는 될 수가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 0 곱하기 무한대는 사실 수투에서도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얘는 적당히 식변형 하면 뭐 또 약분해가지고 0분의 0꼴 되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됐던 친구거든. 그래서 결국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렇게 2개만 미적분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루게 될 거고, 기억나듯이 이거 어려운 거 없지. 분모 분자에 뭐만 따지면 돼? 차수. 물론 이건 다항식일 때 이야기. 차수만 비교하면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당연히 얼추 루트가 있을 테니까 뭐 하면 돼? 유리화해서 유리화하면 결국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기결이 됐더라. 이 때문에 뭐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열의 극한값 계산 초반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칠판 쓰지 않을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또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차수 비교해가지고 개수 비하자로 이야기를 마칠 거고요. 이제 2번 오른쪽에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봐봐,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정형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2차식 마이너스 1차식 형태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얘는 발산하겠냐 수렴하겠냐? 발산. 물론 구호를 몰라서 한글로 씁니다.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발산하겠지. 그럼 결국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하게 앞뒤의 차수가 뭐 할 때뿐이야. 같을 때뿐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루트 2차식 마이너스 1차식과 같이 결국은 1차 빼기 1차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3차 빼기 3차 이런 건 잘 안 나와. 왜냐면 3차식을 유리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단순한 계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기를 바라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것만 좀 빠르게 리마인드 합시다. 근사라는 거였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의 근사.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랜만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생각하겠습니다. 루트 하신 다음에 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a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는 과연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라는 거지. 왜? 같은 1차긴 하나 얘가 몇 n으로 시작하는 느낌? n 플러스 얼마? 얘는 2n이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n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또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결국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려면, 즉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게 몇 n으로 시작하냐랑 뒤에가 몇 n으로 시작하냐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수렴하게끔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n 플러스 얼마로 보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수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게 얼마로 수렴했던가를 가볍게 좀 빠르게 정석대로 한번 해보면 분모에는 덧셈이 들어가고요. 자, 지현아 분자 암산 2n 더하기 2n 더하기 1. 자,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어쩌시구리, n 플러스 어쩌시구리, 이건 2n이니까 수렴값은 1이다 이렇게 했던 걸 조금 빠르게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요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을 앞에 두 항만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이만큼을 뺀 거 이렇게 될 거고,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빼는 건 큰 영향 안 미치더라. 그 말은 이것을 그냥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까지만 봐도 되고, 그 말은 이 식을 통짜 배기로 그냥 n 플러스의 2랑 비슷하네 라고 관찰해 주셔도 괜찮다. 따라서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이 뺄셈돼서 1이다. 뭐 이와 같이 근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용하면 좀 빨리 암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 어차피 어려운 문제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6페이지 갈게. 이 정도 속도로 갈게요. 자, 6페이지에 있는 정형 만들기라는 파트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질문할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원래 원칙은 그냥 단순 개수비교 이건 야매고, 원칙은 분모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거를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야? 뒤에 거 영어로 가게 하려고. 뒤에 거 영어로 가게 하려고? 완벽한 답은 아니야. 자, 항상 극한은 뭐부터 해봐야 돼? 꼴관찰부터 해봐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무한대분은 무한대, 즉 아직 부정형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어때? 정형이 됐단 말이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식변형의 원리는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치? 그러면 먼저 마찬가지야. 뭔가 나에게 문제에 주어진 단서가 부정형이 주어지면 그거를 변형해서 정형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분배 법칙, 다른 걸 그냥 편하게 대입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면 예시를 좀 봅시다. 리미트 2n 플러스의 3 곱하기 an이라는 친구가 4입니다. 그때 리미트 n 곱하기 an이 얼마냐? 라는 문제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 보세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n 곱하기 an이라는 걸 변형할 거야.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건 정형이니까 요 2n 더하기 3n을 이끌어내야 대입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없었던 2n 플러스 3 이렇게 끄집어내줬고 수투랑 비슷해. 그리고 이제 an 있으면 돼. 근데 없었던 2n 플러스 3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원래 있었던 n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치면 이제 요게 얼마를 수렴하고? 4. 이거는 2분의 1. 각각이 수렴하니까 분배 법칙으로 정답은 2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귀류법적인 사고를 좀 해볼 수도 있어. 이게 분수함수의 극한에서랑 똑같은 느낌인데, 자, 이 식을 봐봐. 이 친구 어디로 가요? 따로? 얘만? 로 가겠지. 그렇다면에 대한 이야기야. 무한대 곱하기 상수가 4로 수렴할 리는 없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4로 수렴할 리는 없다. 그렇다는 건 뭔가로 수렴했으려면 이 새끼가 무한대라는 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기류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리미트 AN은 0이다 라는 걸 유도해내면 그 다음은 암산 전개합시다. 2n AN 더하기 3AN은 빵 2를 약분해주면 정답은 2다. 이해되겠지? 결과적으로는 문제에 주어진 단서로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형을 변형을 통해서든 귀율법적인 사고를 통해서든 아무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치? 또 대표적으로 이거 수투에서도 많이 했던 게 이거지. 자, 리미트 뭐 AN이 무한대 리미트 2AN 플러스의 3BN은 얼마로 할까? 책이랑 숫자가 달라지면 아무렇게나 할게요. 4라고 해보자. 연습만 할게. 자, 무한대로 간다라는 수열 AN은 나에게 지금 효과가 있어 없어?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계산을 못 하거든.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과 상수로 가는 것을 이용하여 내가 정형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무한대로 활용해서. 그렇지. 무한대분의 C는 0이다. 이게 꽤 자주 쓰이는 정형 만들기 테크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N이라는 수열을 분모에 깔고 2AN 플러스의 3BN이라는 수열을 분자에 깔면 이 녀석의 극하는 4 무한대. 네가 얼마가 된다고? 0. 이거 실수하면 돼. 4가 아니죠. 무한대분의 4는 빵인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뭐 이건 2니까 AN분의 BN은 뭐 2 넘어가고 3 나눠줘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제 요거를 문제풀이에 활용하기 위하여 뭐 주어진 식을 AN으로 나눠서 AN분의 BN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지. 수투랑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극한의 대소관계. 수투에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던 거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대소관계. 자, 너무 쉬운 거니까 빠르게 칠판에 쓸게요. 봐봐요. 리미트 AN이 알파, 그 다음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한다. 그런 상태에서 우연찮게 알파랑 베타가 같았음. 그 다음 AN보다는 CN이 더 크고 CN보다는 BN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총 4개 정도의 가정. 수렴한다 근데 같다 대소관계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알 수 있는 결론은 리미트 CN 또한 알파 뭐 내지는 똑같은 베타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샌드위치 정리를 문제로 출제하면 굉장히 쉬운 게 양 사이드의 수렴값이 뭐 해야만 문제로 만들 수 있냐? 같아야만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 그 말은 얘나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거니까 한쪽만 보고 했었어도 괜찮았었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수능 문제 나왔다면. 그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명제 하나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은 알파, 리미트 BN은 베타. 자, 그 다음 AN보다는 CN보다는 BN을 만족한다. 자, 그 다음 이때 리미트 CN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명제는 true or false 뭘까요? 각각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진짜 거짓이래. 이거 뭐야? 아니 그 목적지는 같을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등호가 들어간 건 중요한 이야기지. 여기 항상 등호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 명제가 참 거짓이냐는 거짓입니다. 정호 왜?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치. 지금 이 원인만 봐서는 리미트 CN이 존재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베타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가고 알파는 이런 식으로 근데 둘이 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를 진동하는 수열 또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문,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리미트 CN 이퀄 감마라는 단서까지가 주어졌다고 치면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땐 참이 될 거고 부등호가 들어있어서 참인 거지 또. 이건 민준이가 한 말이 맞아. 부등호에 등호가 없다면 또 false가 될 거다. 그치? 뭐 이게 샌드위치 정리에서 좀 주의할 법한 이야기 하나 정도뿐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등비 수열 극한 가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 1에서 공부했었던 등차, 등비,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볼 텐데 딱히 등차, 수열의 극한은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어차피 등차, 수열의 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도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만약에 분모 분자의 등차, 등차 이렇게 깔면 이거 다항식이니까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만 좀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제일 기본부터. 자,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비가 R인 상황이야. 직관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공비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을 할 거고 만약에 공비가 1이면 계속 1로 수렴을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다 면 어떻게 되겠나? 발산. 이거는 발산. 물론 발산하는 형태가 다르긴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공비가 1보다 크면 양양양양양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친구면 양음양음이 교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되는 건 양의 무한대로 하기도 좀 뭐하고 음의 무한대로 하기도 뭐해.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무슨 발산?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자, 마찬가지로 공비 R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진동할 겁니다. 물론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니까 발산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등비 수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 초과 그 다음에 1은 이하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요거는 첫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항과 공비가 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수열이었다라고 쳐보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 뭐 당연히 공비 입장에서는 똑같아. 마이너스 1초가 R이 1 이하면 돼. 하지만 첫 항에 좀 사기가 이제 치트키가 있었지. 말이 돼 싶긴 하지만 사실 첫 항이 얼마면? 첫 항이 0이면 빵빵빵빵빵이라는 수열이다. 즉 뭐 이런 곳에 x 이런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수렴시키는 x값을 찾아주세요. 그럴 때 얘가 0인 거 또 놓치지 말고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였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가기 전에 좀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른쪽 밑에 빈 공간에 좀 필기를 좀 해보자. 내가 책에다가 추가를 개념편에다가 해놓고 실전편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를 안 해놨네. 뭐 1, 2, 3이니까 그냥 이름은 4번 이렇게 할게. 이어서 자, 등비수열 분의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우리 등차분의 등차는 결국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로 하면 됐었다. 인 것처럼 분모에도 뭔가의 거듭, 분자에도 뭔가의 거듭 제곱과 같이 등비, 등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볼게. 1번은 절대값의 공비가 1보다 클 때 예시를 통해 해볼 겁니다. example 해놓고 뭐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는 생략할게요. 3의 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2의 n승 3의 n 플러스 2승 더하기 뭐라고 할까? 2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아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계산하는 원칙은 뭐였냐?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원리 이유가 뭐야? 정형 만들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수렴할지는 이미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아, 공비를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갖다 놔야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로 나눠주면 될까?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마음산 되겠지만
암산할까요? 분모의 3의 n승 나눠주면 3. 얘는 0으로 갈 친구. 이건 9. 얘도 0으로 갈 친구. 그러니까 이것만 남겠네. 알 수 있을 거고. 뭐 양수일 때는 충분히 직관 가능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를 좀 포함해서 예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5의 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2의 n승. 그거 분해 마이너스 5의 n승 마이너스 뭐 3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냥 공비는 누가 제일 크니? 라고 물어보면 3이 제일 크겠지. 그렇다고 3의 n승으로 나누면 이거 정형이 되나? 마이너스 3분의 5 같으면 안 될 거야. 그렇다는 건 이번에도 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5. 그렇다는 건 그냥 실제 값보다는 무슨 값이 큰 쪽을 봐야 되겠다. 절대값이 큰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걸 좀 경험을 통해 느끼시면 돼. 자, 그리고 한번 나눠볼게.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나누면 이쪽에 마이너스 5가 남을 거고 얘는 빵으로 수렴. 무시할게요. 얘는 하나가 남을 거고 뒤에도 빵으로 수렴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느껴두세요. 아, 절대값 공비가 큰 걸 좀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절대값의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 이것도 이기젠플을 통해 먼저 확인합시다. 자, 2분의 1의 n승 더하기 3분의 1의 n승. 그거 분해 2분의 1의 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3분의 1의 n 마이너스의 1승. 뭐 간단한 예시로 들자.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편하게 생각하자. 분모 문제에 무엇을 곱하면 다 정형돼? 3의 n승이냐 2의 n승이냐? 2의 n승을 곱해야 되지. 자, 그래서 얘 좀 써둘게. 얘는 뭘 곱할 거냐면 2의 n승을 곱할 건데, 자, 봐봐. 2의 n승을 곱한다는 건 2분의 1의 n승으로 나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거랑 같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곱해서 생각해 빠를 거야.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0 될 거고, 얘는 2분의 1이 하나 남겠네. 그 다음에 0이 될 거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번에는 음수 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플러스 양수 2분의 1의 이거야 4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뭘로 할까? 5분의 1의 n승. 뭐 이 정도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정형 만들려면 뭘 곱하자? 마이너스 3에 그치? 이거 물론 3의 n승을 곱하고 싶을 수 있으나 3의 n승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아가지고 이거 판정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3의 n승을 곱해버리는 게 편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생각하기 편하려면 마이너스 3의 n승을 곱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으로 나눈다. 물론 암산하실 때는 곱하기로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자, 해봅시다. 얘는 1이 될 거고 0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남을 거고 0 될 거니까 뭐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통틀어 한번 다시 볼게. 1번 때 우리가 무슨 결론 내렸었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여기도 봐봐라. 2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커요? 2분의 1 그걸로 나눴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과 5분의 1과 4분의 1 중 무슨 값은 얘가 제일 커? 절대값은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 말은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무조건 뭘로 나눠주면 된다? 절대값 공비가 가장 큰 걸로 나눈다. 근데 나누어주면 결국 나머지는 빵이 된 다음에 결국 그 친구들의 무슨 비가 된 거야?
개수비가 됐었을 거예요. 그지? 3이 한 개 차이 있고요. 여기도 분모 쪽에 마이너스 5가 하나 더 많았고요. 여기도 2분의 1 분자 하나 더 많았으니까 2분의 1이 됐던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 분자 하나 더 많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원리는 이거고 정리를 하면 또 결국 이렇게 되겠지. 뭐가 제일 큰 놈의 개수비? 결국 절대값 공비가 가장 큰 것의 개수비로 수렴할 것이다. 마치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와 같이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또한 절대값 공비가 가장 큰 녀석의 개수비만 따지면 된다 라는 거겠지. 이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분의 뭐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은 더 큰 무한대의 힘에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2의 n승과 3의 n승 중 n이 무한대로 가면 3이 더 훨씬 크지. 그러니까 얘네가 도미넌트,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상황이고 너네는 찌끄레기다. 그래서 개수비가 되는 느낌이었고 반대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뭐분의 뭐 꼴이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나마 덜 작은 거를 봐야 된다.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승과 3분의 n승 누가 더 빨리 소멸해가? 얘가 더 빨리 소멸해가지. 그럼 둘 다 작은 거긴 하나 어느 순간 보면 얘는 벌써 먼지만 하게끔 작아져 있고 그나마 얘네들이 살아있는데 그 개수의 비가 2분의 1이다. 이런 관점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1과 4분의 1은 먼저 너 소멸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조그만 새끼들의 비율이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커질 때랑 작아질 때 누가 그 상황을 지배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존나 큰 새끼, 그나마 덜 작은 새끼. 결국 말하면 둘 다 큰 쪽이 맞긴 하지. 큰 쪽의 상황을 따라간다. 오케이, 자 이게 등비분의 등비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자 이제 2번과 3번은 사실 뭐 한꺼번에 퉁쳐서 이야기해도 돼. 만약에 공비 R이 미지수로 주어지면 그 R의 범위를 네가 나눠서 케이스마다의 수렴, 발산을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통해 확인합시다. 자, 뭐 이 정도 해볼까요? 뭐니? 2 플러스 R의 n승 바꿀래? 이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만 하지 말자. 귀찮으니까. 자, 이런 걸 봅시다. 자,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지현아 어떤 걸로 할까? 네 마음대로 순서 상관없어요. R이 1일 때 저 새끼 개꿀 빨라거든. 2분의 1입니다. 자, 정호. R이 1보다 0에서 1 그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랑 똑같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범위면 R이 다 어디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0이겠지. 자, 또 민준아.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했던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모 1개, 분자 2개니까 2로 수렴할 것이고요.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홀수일 때는 짝수가 다를 뿐 만약에 이거 마치 함수의 극한이랑 비슷해. 좌우 극한이 같으면 존재하는 것처럼 수열의 극한도 홀수 짝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때 홀이랑 짝짝짝짝짝을 따로 계산해봤는데 둘이 같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거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턱대고 아이 이거 뿔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지 뭐 라고 속단하지만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따져봐야 돼. 짝일 때 n이 짝수일 때라는 뜻이지. 뭐분의 뭐 되냐? 4분의 2가 되죠. 홀수일 때 2분의 마이너스의 2가 되겠지. 지금 케이스는 달랐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수렴값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꼭 조사는 해주셔야 돼. 자, 근데 이렇게 R의 n승의 형태로 내면 많은 경우가 R equal 마이너스 1일 때 정의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로 출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많이 쓸 거냐. 문제로 출제한다는 건 결국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름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별다른 게 아니야. 이거예요. 얘를
FR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야. 근데 R이라는 거를 정의역의 원소로 쓰는 건 좀 낯설기 때문에 R 대신에 X를 많이 쓸 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fx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x의 2n-1승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x의 2n승 빼기의 1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문제로 출제될 땐 대부분 이런 식으로 2n 빼기 1과 2n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는 뭐냐? 마이너스 1일 때도 디파인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홀짝이 분명하면 대입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있을 때 f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게 바로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날 거야. 민중크,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x가 1일 때는 4분의 1이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마3.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아닌데. 2분의 1이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x가 1보다 크다 하면 이제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러면 x의 2n승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결국 분자 쪽에 하나 더 많겠지. 그럼 몇 x만 남는 거야? 2x. 이런 식으로 남겠지.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직선 또는 곡선 이렇게 구성된 이상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신 문제도 3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급수까지거든. 그러니까 30번에 미적분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 함수의 극한 쪽에서 많이 나와. 뭐 이 그래프랑 y는 mx 플러스 2가 몇 번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붓다가 정합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 됐죠? 요 4번 등기분의 등비의 극한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뒤에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필수 유형 정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요 개념의 MSC를 수업할 때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줬었던 기본 문제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한다면 이 필유정 파트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유정을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좀 뒤로 넘기면 기출분석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메인으로 수업할 거고 필유정은 몇 문제만 좀 골라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 다 하진 않을 거니까 남은 문제는 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유정의 몇 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 4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필유정이 없으면 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지. 최고 차항의 개수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민준이 이건 수원에 나왔던 공식이야. 뭐였지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암산하면 되겠지. 뭐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이니까 뭘로 될 거야? 3이 될 거다. 자, 그 다음 5번 또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자, 일단 분자는 뭐가 될 거냐면 시그마로 한번 써볼게. 지현이가 한번 분자를 시그마를 이용하여 한번 표현해보세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분모를 정우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K는 1부터 2n까지 K만 아니죠 2K죠.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이 타이밍에 슬슬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 지금 이 유형은 무슨 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수원 리마인드를 잠깐 해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공식은 뭐였냐면 민준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6분의 N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인데 이거 전개해보면 몇 N 세제곱이야?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이라는 거는 이 친구의 완전 제곱식이었지. 그럼 몇 N 4제곱으로 시작해? 4분의 1 N 4제곱으로 시작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보고 일반항 빨리 찾아낼 때 최고차항 톡 미분한 다음에 뒤에 끼워 맞춘다 그 짓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인테그랄이랑 시그마는 더한다라는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고차항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때? K를 적분하면 2분의 K제곱, K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세제곱, X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X네제곱과 같이 최고차항까지는 일치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만약에 풀어야 될 때가 오면 그냥 적분 마인드로 최고차항만 빨리 찾아도 괜찮죠. 자, 그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 얘는 4K제곱만 보면 되죠. K제곱 적분은 뭐 되겠니? 3분의 물론 N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N세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가 2N인데 이건 어떡하지? 한 번만 해볼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의 K를 한번 원래대로 계산해봐. 2분의 뭐냐? 2n 플러스 1 그럼 이건 풀면 몇 N제곱이 돼요? 2n 제곱 2N제곱 이 되겠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인테그랄 K를 2N까지 적분했다고 생각해봐. 결국 윗끝 아래 끝이랑 비슷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부정적분의 윗끝만 보자고 2N이 들어갈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똑같은 형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최고차항만 따질 때는 또 결국 윗끝이 N이니까 3분의 X세제곱에 N이 들어갔다 이것뿐이고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4는 밖으로 뺄 거고 그지? 이거 적분하면 3분의 K세제곱이지. 거기다가 윗끝에 뭘 넣었다? 2N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는 밖으로 뺀 거야 민준아. K제곱의 적분이 3분의 K세제곱이야. 거기다가 아래 끝은 필요 없어. 달라. 근데 윗끝만 집어넣어서 최고차항만 보면 3분의 8n 세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냐?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해주시면 32분의 4라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 파트의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을 해두시고 필요한 필기해 놓으시고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7번입니다. 중간중간 건너뛴 건 숙제로 포함해서 그냥 혼자 공부하십시오.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을 보시면 일단 루트 n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줘봐. 그러면 루트에 4n제곱 플러스의 2n 마이너스 루트에 4n제곱 빼기의 2n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근사를 연습합시다. 얘가 뭐의 완전제곱과 비슷할 거냐? 2n 플러스 뭐면 되냐? 2분의 1이면 되겠다. 자, 이쪽은 2n 빼기 2분의 1에 뺄셈이 되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러나 근사라는 거 미적분에서 꽤 많이 나오거든. 언제 또 나올 수 있냐면 삼각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즉 도형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근사라는 용어를 듣게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이제 야매 수업 이런 거 많이 듣게 되면. 근데 거기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지만 근사는 만능은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원래 방법이 뭐였는지, 즉 정석이 뭔지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뭔 말이냐면 7-2번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 근사충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 루트에 n제곱 플러스의 2n
마이너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의 2 그거분의 2인데 루트 빼기 루트니까 근사해야지 하면 이거 뭐야? n 플러스 1 얘도 n 플러스 1 그러면 빵이 돼. 그럼 결국 무한대 곱하기 빵 부정형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석을 생각하면 돼요. 자, 루트가 나왔는데 근사가 안 통하는 상황이야. 정석은 뭐야 당연히? 유리화. 자, 합차하면 일단 분모에 뭐 남아? 2. 분자는 반대편을 쓰면 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의 2n 더하기 루트 n제곱 이거에다가 바깥에 또 2도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맞냐? 그럼 사실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뭐분의 뭐꼴 문제였던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었던 거야. n이니까 일단 2고요. 2 약분이니까 정답은 2겠지. 됐음? 그러니까 무턱대고 근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데 편할 때는 써라. 근데 근사가 통하는 문제는 3점짜리나 쉬운 문제일 뿐이다. 어차피 우리 1년 공부해서 미적분 꼴랑 8문제 맞추려는 거거든. 그 중에 어려운 건 28, 29, 30. 요즘에는 그나마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 좀 그나마 이게 3점이고 4점, 4점, 4점인데 이 앞에 4개는 틀리면 이제 대학 못 가는 거고 어쩔 땐 이게 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 미적분. 그래서 요거 29도 요즘 꽤 쉬워. 이렇게 3개를 맞추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번 미적분 1컷이 85점이었거든. 애매하게 3점짜리 문제 하나 있었다는 거거든. 그게 이 자리 문제였어. 미적분은 이 3점짜리도 꽤 어렵더라고 요즘에는. 아무튼 요런 앞에 4개 정도에 쓸 수 있는 이 간사한 도구가 이제 근사니까 뭐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마치 수투의 로피탈 같은 거야. 어려운 문제에 로피탈 전혀 안 쓰이지 않냐. 근데 간단한 문제에서 그냥 시간 단축 5초 하려고 쓰는 게 로피탈이다. 그 정도의 알량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바로 가자. 앞에 거 뭐로 근사되는 거야? 아니면 8번 안 할게. 9번만 할게요. 쉬우니까. 자, 9번.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 야,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이면 뒤에 누가 있어야 수렴시킬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1n이 필요하겠지. 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an은 또 몇 n이 필요할까? 마이너스 2n. 그렇지, 2n 이렇게 필요할 거라는 거지. 따라서 뒤에 있던 3n을 쪼개줬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6분의 7이래. 자, 이제 암산 될 겁니다. 앞에 요 파트 얼마니 1초 만에? 1. 자, 뒤에 이 부분은 이게 2n 플러스 얼마지만 잘 생각해봐. 4분의 2. 뭐 4분의 2. 빠른데. 그러면 이 뒷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근사해서는 6분의 7 풀어주면 a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만 보자. 암산해봐야 얼마냐? 6분의 4 넘어가니까 3분의 2겠지. 자, 그 다음 10번부터는 이제 부정형이 주어졌을 때 정형으로 만들자라는 이제 식변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10번 이런 건 쉬우니까요.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3an-의 5n 이것이 얼마냐면 2다. 물론 얘들아 다 알겠지만 이거 함수의 극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an을 3분의 5n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둬버리면 그만이긴 해. 근데 이런 알량한 풀이는 어려운 문제에서 안 통하니까 연습할 때만이라도 정석으로 하자라는 거고 실제 수능의 앞부분에 나왔으면 이렇게 푸세요. 나도 이렇게 풉니다. 하지만 공부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놓고 이제 나보고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리미트 4n제곱분의 2n 플러스 1an을 구하래. 항상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고 예상을 해야 돼. 여기 있던 2n 플러스 1은 분모 2차식 중 몇 차식이랑만 짝을 이뤄주면 끝나는 거야. n 하나만 필요하지 얘랑 짝같이 지우려면. 그러면 4n분의 2n 플러스 1 밖으로 빼놓고 n분의 an이다 라고 보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an의 극한이 아니라 누구의 극한이구나?
n분의 an의 극한이구나 라고 느끼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쩐지 지금 n 발산하거든. 그래서 지금 머리를 쓰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A에는 무한대로 가겠네 라는 정보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보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또 이게 있어. 리미트 n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가 있으면서 무한대와 상수 해서 정연 만드는 건 0 만드는 방법이겠지.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n분의 3an-의 5n이라는 수열에 얼마를 수렴한다? 0. 이게 제일 큰 실수야. 무한대분의 2,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n분의 an은 5 넘어가니까 3분의 5다. 여기는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오케이? 이건 정형 만들기. 자, 그 다음 12번과 13번 그러면 해야 될 짓은 똑같다는 것만 보자. 12번의 박스를 보세요. 무한대분의 3은 0이다. 활용해야 될 것 같죠? 13번 무한대분의 2는 0이다. 써먹어야 될 것 같지? 똑같은 방식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14, 15, 16은 모두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중 15번만 이야기할 겁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하고 좀 이항을 해볼게요. AN은 2n제곱 플러스 n-1 보다는 AN이고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리밋도 an-n제곱 빼기의 2n an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 이것의 값을 구하래. 자, 샌드위치 정리 문제의 그 구조를 생각해보자. 나에게 부등식을 줬는데 양 사이드의 수렴값이 똑같아야 가운데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리미트 취한다고 수렴을 하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변의 뭘로 나눠줘야 되지를 생각하면서 대답해보자. 내가 알 수 있는 극한은 리미트 무엇분의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니? n제곱분의 an이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n제곱으로 나누면서 함수합니다. 2 빼기 1 빼기 0 n제곱으로 나누면서 함수합니다. 2 플러스 2 플러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됐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문제. 17번 보세요. 기억부터 키읔까지 3분들이 될거 풀어보세요.
좀 더 줄게. 30초, 1분만 더 생각해봐요. 자, 확인해보자. 기억.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수열 AN, BN은 각각 수렴한다. 맞아, 틀려? 거짓입니다. 어떤 관리가 있을 수 있을 거냐면 AN이라는 친구랑 BN이라는 친구가 어떤 관리 생각났어? 진동. 좋지. 1010. 반대로 BN은 0101.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하면 0이지만 각각이 수렴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N과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맞냐 이거지, 하나? 아니요. 이유는? 0으로 수렴. 그치. AN, BN에서 우리가 AN을 나누어 주어야 BN이 나올 건데 나눗셈에서는 이 분모에 들어갈 친구의 수렴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0이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 즉 성질을 활용했던 거지. 자, 이제 디귿. AN 빼기 BN이 수렴할 때 AN이 발산을 하면 BN도 발산한다. AN이 발산할 건데 BN이 수렴을 하면 뺄셈이 수렴을 하겠냐?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참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리을. AN, BN이 0으로 수렴할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건 기억과 같은 맥락으로 거짓입니다. 똑같은 반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곱한 게 0으로 수렴하고 둘 다 진동할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발산하고 AN 플러스 BN이 0에 수렴하면 수열 BN은 발산을 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뭐 이것도 맞겠지. 뭐 굳이 생각해보자면 귀류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귀류법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지. BN이 수렴한다고 쳐봐. 그럼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했을 때 그 둘의 합이 수렴할 수 있나? 발산 더하기 수렴은 발산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0에 수렴한다라는 가정의 모순. 따라서 원래 말이 참임. 미음은 귀류법에 해도 되고 그냥 직관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읍입니다. AN이 알파, BN이 0이면 AN, BN은 0이다. 뭐 이건 쉬운 면제죠. 그냥 알파 곱하기 0이 0이니까. 이건 3입니다. 자, 그 다음 시옷. AN분의 BN이 알파. 리미트 AN분의 BN이 알파고. 근데 알파라는 것은 0보다 큰 숫자. 자, 그 다음 리미트 AN도 무한대. 그러면 리미트 BN도 무한대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것도 일종의 귀류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있는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야. 그럼 얘가 C면 0으로 수렴할 건데 0보다 큰 거야. 말이 안 되고.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면 음수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발산했겠거나 했겠지.
그러면 얘가 유일하게 알파라는 양수로 수렴할 수 있으려면 똑같이 bn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그렇다는 건 CO도 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르다 마바사 이응. 이응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이거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붙어있는 바로 이육탄항의 차이가 제로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 다르더라도 나중 가면 둘이 차이가 없어야 돼. 그 말은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응 리미트 an 플러스의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의 1 이퀄 0이면 리미트 an은 존재한다. 이 말은 참일 거예요. 맞냐? 근데 주의, 이건 어떨까? 왜 그래? 약간 진동할 수도 그치. 있으니까. 0, 1, 0, 1 이런 수열은 두 칸 차이는 항상 0일 수 있으나 존재하진 않겠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치 AN이 무한대고 BN이 0이면 AN, BN은 빵이다. 모르는 거죠. 무한대 곱하기 0은 몰라요. 자, 그 다음 치읓 틀렸죠. 등호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키읔 AN, CN, BN 순서고 BN 빼기 AN이 0이면 수열 CN은 수렴을 합니다. 이거 틀린 명제입니다. 왜? AN하고 BN의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것뿐 그 둘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나? 안 돼 있거든. 가장 간단한 예시는 이겁니다. AN, CN, BN이 AN이라는 수열이 n-의 n 빼기 1 AN이 n이고 B가 n 플러스 n분의 1이면 얘랑 얘의 차이는 n분의 2 0으로 수렴. 하지만 셋 다 발산해요. 그림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지. 이게 n, 이게 n-n분의 1, 이게 n 플러스 n분의 1의 느낌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8번부터 이제 등비 수열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인데 한번 쉬었다 가지 뭐. 아 그래 애매하지만 쉬었다. 아니 5분만 더 힘내봐. 두세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후에는 기출분석 기출문제 풀기. 쉬운 건 다 제끼고요. 뭐 할 거냐면 20번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 20번부터.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는 어떠면 됐지? 마이너스 1 좋아 1 2하. 자, 누가 공비일 거냐면 5분의 x-2가 공비일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암산으로 넘어갑시다. x가 마이너스 3초가 7이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첫 항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첫 항 뭔데 여기서? 뭐 1 대입하면 저거 대충 보이고 그게 얼마일 때 괜찮은 거야? 공비랑 상관없이 첫 항이 얼마면 치트? 0. 그러면 따로 그냥 바로 써. x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4는 x는 자, 따라서 정수의 개수 세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다 2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 따로랑 이 범위 안에서 개수를 카운트해주면 됐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22번 같은 건 기본 등비 수열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23번 한번 볼게요. 자, 첫 항이 2고 공비가 3인 일반항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써놓자 2 곱하기 3에 n-의 1승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합의 SN에 대하여 리미트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1 그거 분의 SN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SN식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까? 불러봐. 이거 뭐냐? 마이너스 3-1분의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3의 n승 빼기의 1.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결국 얘는 다 3의 n승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an부터 보면 얘는 3의 n 빼기 1승이니까 3의 n승이 3분의 2개 있겠다. a의 n 플러스 1은 원래 n이 있었던 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할 거니까 2 곱하기 3의 n승 2개 있겠다. 분자에는 1개 있겠네. 8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24번 봅시다. 범위를 나누자였습니다. 일단 fx식을 써놓고 케이스에 따라서 fx만 완성할게. 그럼 뒤에 함수값 구해라는 쉬우니까요. 자,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플러스 3x-의 2다야. 자, 지연아 케이스 분리하자. x가 1보다 작은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1보다 작을 때부터. 자,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지금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받는 수열은 이거랑 이것뿐입니다. 그럼 0으로 가는 건 핑크밖에 없어. 3x 마이너스 그렇죠. 3x-의 2다로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무한대로 갈 친구 1. 무한대로 갈 친구 더하기 얘는 상수야. 1보다 큰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고 빼기 2. 그럼 결국 얘네 둘만 또 비교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개수 약분하시면 fx는 뭐다? x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1일 때는 그냥 대입을 통해 f의 1은 1인가? 자, 그 다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땐 f의 마이너스 1은 해놓고 2분의 마이너스 6?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뭐 f값이야. 뭐 케이스에 맞춰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바로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의 극한이고요. 이것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3의 n승 곱하기 더하기 7 곱하기 r의 n승. 자, 그거 분의 3의 n승 더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은 1이다. 자,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이니까 무엇이 더 큰 쪽을 봐야 된다고 했었지 아까? 절대값 공비가 더 큰 쪽. 그럼 지금 3과 r 구분이 되는데 안 돼.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네. 1번. r이 3 미만일 때. 물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지. r이 1 또는 2일 때. 이때는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r이랑 3 중에 3. 그러면 한 개 한 개 네가 1로 수렴을 하네. 그렇다는 건 1, 2는 내가 찾고 있던 r이 맞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뭐 해야 돼? 3은 또 따로 해줘야 되겠지. 같아지는 건 또 특이하니까. 자, r이 3일 때는 분모가 몇 개가 되고? 8개. 분자는 4개. 이제 지수곱창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 될 테니까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그냥 4 이상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4 이상이면 드디어 r이 더 힘이 센 거야. 그럼 분모에는 7개가 있고 분자에는 r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1이 되려면 r은 따로 7이라는 한 경우만 되더라. 1, 2, 7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블라라고 할 때 시그마 ka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 자,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kak. 어차피 k에다가 1부터 10까지만 들어갈 거니까 천천히 봅시다. 만약에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터 해볼까?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터 해보자.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뭘로 수렴하겠어? 빵으로 수렴하겠지. ak는 이렇게 써줍시다. ak는 빵입니다. 자, 그 다음 k가 정확히 5일 때는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공비가 1이거든. 얼만데? 2분의 1. 자, 그 다음 1에서부터 k가 4일 때를 봅시다.
이때는 뭘로 수렴하겠냐? K분의 5. 그쵸. 분모의 K분의 5가 N개, 분자의 N 플러스 1개니까 K분의 5로 수렴하겠지. 자, 따라서 나보고 구하라는 시그마만 구해봅시다. 1부터 4까지는 K 곱하기 AK를 구하래. 결국 뭐야? 5가 4번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K가 5일 때는 그냥 KAK 얼마인 거야? 2분의 5. 6, 7, 8, 9, 10에 대해서는 KAK가 얼마야? 0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20 더하기 2분의 5는 2분의 45,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기본 개념들 복습을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 실제 좀 주요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보도록 하죠.